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본론 쓰는 법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볼까요? 서론에 대해서 배웠죠. 서론의 기법에는 첫 번째로 관심 끌기 기법, 두 번째로 인용하기 기법, 세 번째로 이슈 언급 기법, 네 번째로 청중동원 기법이 있었습니다. 본론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연 컨텐츠 구조 본론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실 서론부터 우리가 다뤘지만 본론부터 먼저 쓰시는 겁니다. 본론을 쓰고 거기에 맞게 서론, 결론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서론부터 쓰다 보면은 사실 본론이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본론에 어울리지 않으면은 이제까지 썼던 서론을 다 폐기해 버려야 되거든요. 따라서 본론부터 쓰고 그 다음에 서론, 결론 구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자, 본론, 강연의 핵심 내용이죠. 인간이 어떤 정보를 한 번에 듣고 이를 머릿속에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적정 수준은 딱 3개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론을 쓰실 때 한 3가지 정도로 주장을 활용하시면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론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시간 순서 기법이라는 것은 인물이나 사건, 역사 이런 것들을 연대기적 흐름으로 쓰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연애에 관련된 강연을 하신다면은 연애만큼 힘든 게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연애의 7단계를 정리했어요. 고독기, 물색기, 호감기 등등등. 이런 식으로 7단계별로 시간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혹은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강연안을 작성하실 때 시간 순서의 흐름으로 작성하는 기법, 그게 바로 본론의 시간 순서 기법입니다. 두 번째로 인과 순서,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본론을 작성하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연은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요. 기준은 더 엄격해졌어요. 결국 실력 있는 강사가 이겨요. 이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원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연이 변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결국 실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라는 결론을 제시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과 순서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본론을 쓸 수도 있습니다. 공간 순서라는 것은 예시부터 볼까요? 급진적 독일 통일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독일의 통일을 거울 삼아 점진적 통일을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독일 얘기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독일에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럽에 대해서 만약 강연을 하신다. 이탈리아 갔다가 스페인 갔다가 포르투갈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다가 베네수엘라 갔다가 멕시코 갔다가 중국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옮겨가면서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공간 순서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대안 제시 순서는 다양한 생각이 멸종되는 원인은 교도소 같은 학교 건축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 학교의 형태와 모양이 변해야 돼요. 라는 식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 이 예시는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 강연 때 쓰신 것인데요. 그렇게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해치기 때문에 학교의 형태와 모양이 변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문제 해결 혹은 대안 제시를 하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본론을 작성하실 때 시간 순서, 인가 순서, 공간 순서 혹은 문제 해결, 대안 제시 순서로 구성을 하실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제 사례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핵심 주제는 강사 브랜딩을 하자였죠. 그 다음에 소주제를 제가 3가지로 정했죠. 강점에서 시작하라, 저서를 준비하라, 프로 자세를 길러라. 이 3가지로 정했고 그 하위 항목들을 A, B, C로 제가 나열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예전 강의부터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주제가 자신의 강점에서 시작하라였죠. A, B, C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A, 김미경 강사의 첫 저서는 나는 IMF가 좋다라는 자기계발서였지만 자신의 강점은 스피치라는 것을 깨닫고 스피치 전문가로 자신을 브랜딩했다. B, 김창옥 강사는 성악 전공으로 발성이 남달랐기 때문에 보이스 컨설턴트로 처음에 브랜딩했다. 그리고 목소리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도 쓰고 강연도 했지만 그가 스타 강사가 된 결정적 계기는 청각장애 아버지와의 불통 속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작한 유쾌한 소통의 법칙이다. C.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강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킬러 컨텐츠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들이 갖지 못한 차별화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으로 시작하자. 라는 식으로 제가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 하나의 소주제를 ABC 문단으로 나눈 것을 여러분들과 보고 있죠. 두 번째 주장이 있었죠. 저서를 준비하라. A. 자신이 강연하려는 분야로 책을 써라. 마케터라면 마케팅 책 쓰고, 기획자라면 기획은 이영식과 같은 책을 출판하고 강연하는 것이 몸값이 높아진다. B. 한 권의 책을 쓴 저자로서 교육 담당자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강연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그 이후에 제가 출간 사례를 쓰겠다라고 정해놨죠. C. 나 역시 브런치를 통해 책을 출간하였고 강연 기획자라는 브랜딩을 통해 고정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장. 프로 자세를 길러라. A. 박진영의 수필집을 보면 실수는 용납하는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라고 했다. 박진영은 미국에서 음반 작업을 할 때 반드시 CD를 3장을 만든다. 한 장은 비행기 짐칸에 붙이고 분실에 대비해서 한 장은 자신의 몸에 지닌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비행기가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국의 친구에게 맡겨둔다. 이러한 박진영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현재 JYP를 만든 비결이다. 그러니까 제가 B로 강사들도 철저한 자기관리가 브랜딩을 높여준다 해서 이런 사례를 쓰겠다라고 적었고, C에서 롱런하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을 구성하겠다라고 제가 문단을 작성을 했어요. 제 케이스는 사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강사로서 어떤 인생 2막 혹은 부업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다라는 식으로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이 4가지 본론 기법 중에서는 저는 4번째 대안 제시 순서를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 또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